자, 76페이지야. 연력학 과정, 등합, 등적, 등원, 단열 이렇게 네 과정이에요. 이 네 과정을 배우는 게 연력학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요거는 하나 상식으로 써주세요. 심화 과정입니다. 요 심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언제든 다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잘 써먹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녀석 공식을 알고 있으면 화학이든 물리든 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의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꼭 정리를 해주세요. 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우리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공식을 꼭 써먹으세요. 심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이 공식을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화학 2라는 과목에서 이 공식을 배워요. 그런데 미리 알려주면 써먹을 때가 너무 많고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세요. P, V는 N, R,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P, V는 NRT.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PV는 NRT. 됐나요? PV는 NRT. 아무렇게나 외워. 뭐 피부는 노랗다.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어떻게든 그냥 외우는 거예요. PV는 NRT. 됐나요? 자, 다시 P는 압력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V는 부피라고 쓰는 겁니다. N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분자의 개수예요. 얘는 분자수라고 쓰는 거고요. T는 아까 얘기한 절대 온도가 됩니다. PV는 nRT. R은 뭐냐? 요 녀석은 상수예요. 요걸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0.082 정도의 값을 갖는 그냥 상수값이에요. 요 공식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PV는 nRT. 어떻게든 외워서 막 써먹으세요. 결국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상수값이니까 요거 지워도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분자수만 일정하다면 요것도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공식이 PV는 T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바꿔보면 P, V를 곱하면 T라는 값이 나와요. 언제? 분자수가 일정할 경우에. 분자수가 일정하다면 PV는 T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공식을 다시 바꾸면 PV는 N 이렇게 쓰거든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분자수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언제?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써먹어야 되는 공식이에요. 물리에서는 이 위에 걸 많이 쓰고요. 화학에서는 이 아래 걸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 물리를 배웠으니까 PV를 곱하면 온도가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X축에 부피, Y축에 압력. 자, 됐죠? 선을 이렇게 그어서 점선을 찍어. 그리고 여기다가 P라고 써주면 여기 점을 찍었을 때를 A, 여기 점을 찍었을 때를 B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V, EV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질문. 온도는 누가 높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렇다면 온도는 누가 높을까요? A와 B 중에. 됐죠? 요런 거 할 때 써먹는 거예요. 뭐라고? PV를 곱하면 온도가 나온다.
그럼 얘는 온도가 얼마야? 그냥 PV죠. B는 온도가 얼마야? 2PV가 나오지,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아요. 2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죠. 굉장히.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을 때 두 수를 곱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력 부피를 곱해요. 그러면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압력 부피를 곱해요. 그러면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81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9번이요. A, B, C 중에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데니?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그럼 A는 PV, B는 2PV, 온도 2배, C는 6PV.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 C가. 데니? 그럼 온도랑 같은 단어가 뭐라고? 내부 에너지요. 그게 디귿이에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다고? C가요. 여기까지 됐나요? 보세요. 온도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를 주는 거 맞지? 봐요. 시험 문제는 단어를 내가 아는 것과 물리용 단어로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걸 니네들이 해달라는 얘기죠. 괜히 어렵지 않지, 그지? 몇 배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83페이지 7번 한번 볼까요? 자, A, B, C 중에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가장 먼저 구하세요. 그럼 A는 3PV, B는 2PV, C는 PV. 됐나요? 그럼 온도의 변화를 알 수 있지. 되니? 그럼 A에서 B로 가면 온도는 감소, B에서 C로 가면 온도는 감소, C에서 A로 가면 온도는 증가. 여기까지 됐어요? 어때요?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PV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온도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 자, 요거에 관한 4가지 공식을 적어드릴 테니까 4가지 상황을 잘 봅시다. 4가지를 연습하시면 되고요. 연습. 등압과정이라는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쪽부터. 열역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총 4가지밖에 없습니다. 책에는 등압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등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등압은 맨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등적 변화라고 해요. 등적 변화. 두 번째는 등온 변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단열 변화라 그래요. 네 번째는 등압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등적. 적자가 뭐냐면 적분할 때 적자고요. 적금 드세요의 적자예요. 그래서 이 적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부피라고 합니다. 부피. 자, 등적이란 말은 부피가 다 똑같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치? 두 번째, 등온. 무슨 뜻? 온도가 다 똑같아요 라는 뜻이고요. 등압. 무슨 뜻? 압력이 다 똑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단열. 무슨 뜻? 외부에서 열량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열량이 출입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저 단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피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부피 변화량을 무슨 단어랑 묶는 거라고? 1이라는 단어로 묶는 거죠. 이걸 묶을 수 있으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등적 과정을 보면 W가 0입니다. 되니 부피는 1이라는 단어로 묶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묶어볼까요? 그럼 온도는 무슨 단어랑 묶는 거라고? 내부 에너지랑 묶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델타 U가 0인 상태예요. 됐나요? 저거만 이해하면 문제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자, 단열 과정, 열 투입이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럼 열량이 공급되지도 방출되지도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압력은 0이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다시 등적, 부피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를 묶어야 되겠구나. 등은 온도라는 단어와 내부 에너지라는 단어를 묶어야 되겠구나. 열량, Q라는 단어는 0이구나. 압력은 0 되는 애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복습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등적 변화 과정 써볼까요? 등적 과정. 부피 일정이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예, 부피 일정. 되니?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X축은 부피, Y축은 압력. 자, 부피 일정이라는 얘기는 부피가 다 똑같다는 뜻이지. 그치? 됐나요? 부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그게 등적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만. 되니? 올라가는 거 할 거야? 내려올 거 할 거야? 어떤 거 할래? 올라가는 거 좋아요. 올라갑시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온도는 누가 놓니? 네. 온도는 누가 놓니? A와 B 중에 B가 커요. 왜요? 이 녀석은 P, 얘는 2P라면 얘는 V 값을 가질 테니까 온도는 B가 2배 크구나. 되게 쉽죠? 이걸 가장 먼저 찾아내시면 여기 연력학 파트를 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써볼게요. 잘 봐.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에 압력은 어떻게 됐다고? 증가하고 있죠. 그지? 부피는 어떻게 됐다고? 일정하지. 그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온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온도는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고 있지. 그지? 그럼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결론이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역시 증가하는 거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써볼까요? Q는 델타 U에 W라 그랬는데
부피가 일정하면 뭐가 0이라고? W가 0이죠. W가 0이죠. 그러니 얘가 0값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결국에 열량을 공급해 주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됐니?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제일 먼저 할 수 있어?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 맞죠? 얼만큼? 열량만큼. 됐니? 그래서 등적 과정은 공식이 Q는 델타 U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Q는 델타 U. 왜? 1의 양이 0이니까. 쉽죠? 그럼 이 열량을 가지고 모두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 사용한 거 맞지?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내려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반대로 쓰시면 되죠. 내려왔으니까 온도는 감소, 압력 감소, 부피는 일정. 그럼 일량은 0, 내부 에너지 감소, 온도 감소. 어때?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누가 0이고 누가 변하는지 이거만요. 두 번째. 요거 4개 하면 물리 1, 물리 2의 연력학 법칙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온. 등온 과정 한번 볼게요.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거라 그랬지. 얘는 온도가 일정해요. 그럼 PV를 곱한 값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P, 여기가 EP, 여기가 V, 여기가 ED. 그럼 곱한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점을 찍으면 여기에다 점 찍으면 되죠. 됐니?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생긴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걸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찍어볼까? A점 이쪽으로 B점. 자, 온도는 누가 묻니? PV를 곱하고 PV를 곱하면 값이 같죠. 됐나요? 그러면 온도는 A와 B가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게 등온 변화입니다. 됐어요? 자, 써볼까? 다시 한번 A에서 B로 가면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니?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세요. 압력은 감소하고 있네요. 부피는 어떻게 되니? 증가하고 있네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온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온도는 어떻게 되니? 일정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함이 없겠죠. 내부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죠.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Q는 델타 U의 W인데 이번에는 델타 U가 0이지. 내부 에너지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열을 공급해주면 일회양이 커지겠지. 그죠? 그럼 일회양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한다고? 부피라고 한다 했죠.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 내가 공급해준 열량으로 부피를 변화시키는 데에만 사용하는구나. 온도는 변함이 없구나. 그럼 공식이 나왔죠. 등온 변화할 때 공식은 Q는 W라고 씁니다. 그렇죠. 계산형 시험 문제를 낼 수 없어요. 저 그래프 밑에 면적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 3번이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잘해주세요. 요거 좀 어려워요. 이름은 단열입니다. 단열은 뭐라고? 열을 차단한 거야. Q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열을 차단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X축은 V, Y축은 압력, V, 압력, 요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잘 보세요. 요 단열 과정 그래프는, 등원 과정 그래프는 온도가 다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온도가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온도가 똑같은 그래프가 또 하나가 있어. 됐니? 요거는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PV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값과 여기 값은 온도가 같은 거 맞지? 예를 들면 여기가 3P라면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V, 여기가 P라면 여기는 3V. 어때요? 곱한 값이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이러면 이건 등온 그래프예요. 됐니? 그럼 한 번만 더요. 요 밑에 노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 이렇게 하얀색이네. 이렇게 그렸어.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을 때 요 점은 압력이 좀 작죠? 그럼 얘보다 얘가 온도가 낮은 거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으면 V 값은 똑같은데 압력이 작으니까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온도가 낮은 거 맞죠? 그러니 이 그래프의 모든 점은 다 온도가 똑같고 여기 밑에 그래프의 모든 점은 온도가 다 똑같지. 하지만 위에 그래프에 있는 애가 온도가 좀 더 높은 거 맞죠? 왜? PV 값을 곱하면 크니까. 됐어요? 단열 과정은 이쪽 점에서 이쪽 점으로 움직일 때를 단열 과정이라 그래요. 다시 그래프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등원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래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걸 등원인지 단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등원인지 단열인지 구별할 때 어떻게 해? 점의 PV 값이 똑같으면 등원이에요. 점의 PV 값이 다르면 단열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등원 과정과 단열 과정을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V를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2V를 찍어봅시다. 요렇게 가서 여기가 P라면 요렇게 가서 여기가 4P예요.
여기 4P와 V점에 하나 점 찍었고요. 여기 P와 2V의 점에 하나 찍었습니다. 됐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P점을 찍어주면 얘와 얘는 PV 값이 똑같죠? 그러면 등호 되셨네? 요렇게 찍어서 여기가 2P라면 그래서 A에서 B까지 오는 건 등호 PV 값이 같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지워지면 요거 구별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뭐만 하는 거랑 PV 값을 곱하세요. 얘는 PV를 곱하면 4PV죠. A점. 여기다 B점을 찍으면 얘는 PV를 곱하면 2PV밖에 안 되지. 점이 어때? 온도가 같지가 않죠. 이렇게 온도가 같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반비례처럼 움직이면 이게 등원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단열 과정은 그래프가 두 개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 그래프 두 개 사이를 이동하면 단열 변화예요. 자, 일단 찍어볼까요? 그럼 온도는 누가 넣니? 이거 쉽죠? 보세요. 온도 제일 먼저 구할 수 있잖아요. 4PV, 2PV. A점과 B점 중에 A점이 커요. 몇 배 커? 그럼 2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때? 온도 구하는 거 되게 쉽죠? PV는 에너지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온도를 반드시 먼저 구하시는 게 쉬워요. 그럼 또 한번 써볼까요? A에서 B점으로 가면 압력은 어떻게 되고 있니? 4P였는데 P가 됐으니까 감소요.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니? 아, 이렇게 갔는데 V에서 2V가 됐으니까 증가요. 얘는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곱한 값도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아요. 온도는 변합니다. 부피 변화량이 1이고요. 압력 변화량은 3이죠. 압력의 변화량이 더 큰 거 맞지? 그러니 감소량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얘는 일정하지 않고 감소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 녀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구나. 그럼 이 녀석도 공식으로 완성을 시키면 Q는 델타 U의 W. 그런데 단열 과정은 뭐가 된다고? Q 값이 0이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얘가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하고 있죠. 미래양이 증가해야 되지. 어때요? 그래야 0 되는 거 맞죠?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낮아져요.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가 높아지죠. 이거 아까 입김 부는 거 했었지, 그지?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 온도가 낮아져요. 왜? 단열 과정이니까. 그럼 단열은 어떻게 써? 단열은 0 이퀄 치고요. 델타 U의 W. 델타 U와 W를 더한 값은 0이어야 합니다. 어때요? 등원 과정과 단열 과정은 좀 차이 있죠, 그죠? 그래프를 보고 판별해 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연력각 법칙. 네 번째가 끝입니다. 얘는 거의 심화 과정에 속해요.
얘는 하나 외워준다. 계산형 시험제 나올 거거든요. 등압 과정. 얘는 0 되는 애가 없다 그랬지, 그지? 0 되는 애가 없습니다. 대신에 압력은 일정하죠. 영 되는 애가 없어. X축은 부피, Y축은 압력. X축, Y축도 신경 쓰세요. 저걸 반대로 뒤집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등압이라는 건 압력 P점을 찍었으면 여기랑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V에다 찍는 거고요. 하나는 이 부위에다 찍습니다. 그럼 여기. 해볼까요? 얘를 A점, 얘를 B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겠죠. 됐나요? 등압 쓸 수 있겠어요? 압력이 똑같구나. 등압. 그럼 처음부터요. 온도는 누가 놓니? A와 B 중에 PV를 곱하면 온도. 그럼 얘는 PV, 얘는 PV의 P의 2V. 얘가 높아요? 2배요. 쉽지? 온도는 PV를 곱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저 한번 그려볼까요? 자, A에서 B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압력은 어떻다고? 일정이다. 자, 등압이니까 압력 일정 맞지, 그지? 두 번째,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V였는데 2V가 됐으니까 증가.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당연히 증가.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올 테니까요. 됐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는 증가.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Q 열량 공급될게요.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라며. W 부피도 증가하죠. 그러니 얘가 공급이 되면 얘는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하죠. 얘는 공급된 열량으로 온도도 높이고 부피도 높이고, 공급된 열량으로 온도도 높이고 부피도 높이고. 시험에 등압 제일 잘 나옵니다. 왜요? 면적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 요 AB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얼마니? 0요. 그쵸? 요 녀석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얼마니? 못 구해요. 그죠? 적분을 써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요 녀석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얼마니? 못 구하죠. 꼬부라진 건 우리 못 구하잖아요. 근데 얘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얼마니? 구하죠. 됐어?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등압 법칙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파란 면적이죠.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만큼이거든요. 얘도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만큼이고요. 얘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없죠. 그 그래프 아래 면적이 1회양이에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1회양이에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1회양이에요.
그럼 얘는 W가 0인 거 맞지? 면적이 없으니까 얘 그래프 아래 면적이 있긴 하지만 값을 구할 수는 없지. 됐네? 얘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있긴 하지만 값을 구할 수 없죠. 하지만 얘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할 수 있죠. 됐나요? 면적을 구하면 이걸 해준 일의양이라고 합니다. 면적을 일회양이. 자, 일의양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부터 계속하고 있죠. 일의양은 P에다가 델타 V를 곱하면 일의양이라고 그랬지. 그럼 P점은 여기 똑같은 거 맞죠? 델타 V는 얼마야? 얘에서 얘지. 그러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면적이 되는 거죠. 네, 공식을 갖고 노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등합 법칙은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PV 그래프에서 두 가지 그리고 결론을 써줄게. PV 그래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대. A에서 B까지. 자, 한번 써볼까요? 얘는 3P, 얘는 V, 2V. 대비. 자, 여기서 일의양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다 구하면 일의양이라고 그랬지, 그지? 됐나요? 그럼 3P에다가 V를 곱하는 거 맞지? 얘는 3PV라고 쓰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가면 얘를 C, 얘를 D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찍어볼까요? P, 여기다가 찍어볼까? EV, 여기다가 찍어볼까? V. 자, 일의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다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P에다가 V 값이지. 그럼 얘는 PV 값만큼 일을 한 거죠. 됐나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A에서 B로 가면 부피가 증가하지. 됐어? 부피가 증가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에 있는 기체가 판때기를 밀었으니까 부피가 증가한 거 맞죠? 그래서 3PV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됐니? 부피가 증가하면 그 일의 양은 면적인데 그건 해준 일이. 됐니? 얘 한번 볼까요? C에서 D로 가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 맞지? 그럼 속에 있는 기체가 일을 한 거야? 바깥에 있는 애가 한 거야? 바깥에 있는 애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기체는 기체 입장에서 보면 PV만큼 일을 받은 거죠. 됐니? 자, 결론으로 합쳐봅시다. 이 두 그래프를 합쳐볼게요. V, P 점 찍어볼까? P, 3P, V, 2V, 점, A, B, C, D. 자, 빙글빙글 돌아요. 자, 질문이요. 자, 이제 복습. A에서 B로 가는 건 무슨 과정? 됐어?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뭔지 알겠지? A에서 B로 가는 건 무슨 과정? 등합이야. 됐니? 다시
그럼 B에서 C로 가는 건 무슨 거죠? 등적. 뭐가 0? 1해양이 0. 그럼 C에서 D로 가는 건 무슨 거죠? 등합이요. D에서 A로 가는 건 무슨 거죠? 등적이요. 됐어요? 그럼 쓸 수 있겠어? 야, 얘 등적이고요. 얘는 등합이고요. 얘도 등적이고요. 얘 등합이에요. 됐죠?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은 어디일까요? 됐니? 네, 온도는 PV를 곱한 값이니까 B. 그럼 A와 C점은요? 누가 높아? 얘는 3PV, 얘는 2PV. A가 높지. 됐니?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얘는 6이면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는 3이면, 얘는 2이면 얘는 1이죠. 자, 온도가 몇 배 높은지도 쓸 수 있지, 그치? 됐나요? 자, 그럼 해준 일해양은 얼마니? 실제로 저 과정 A, B, C, D를 통틀어서 일해양은 총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 맞지? 그럼 이 파란 면적은 해준 일해양이죠. 그지? 그런데 일해양 0, 일해양 0 되돌아오면서 빨간 면적만큼 2를 받았지. 됐나요? 그럼 실제로 한 일해양은 얼마야? 요 네모박스만큼만 한 일해양이 되는 거죠. 됐나요? 써볼까? 그럼 해준 일해양은 얼마야? 3PV. 받은 일해양은 얼마야? PV. 그럼 결국에 얘가 크죠. 실제로 해준 일해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2PV예요. 되셨나요? 3 했는데 1 받았어. 3만 원 줬는데 10,000원 받았어. 그럼 나는 얼마 준 거야? 2만 원 준 거 맞지? 이렇게 구해가는 거예요. 어때? 등압은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적을 갖고 노는 거야. 됐나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줄까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걸 일단 쓰세요. 일단. 자, 81페이지 10번이요. A에서 B로 가면 무슨 과정? 등압. 그럼 걔는 Q는 델타 U에 W를 전부 다 쓰시는 거고요. A에서 C로 가면 무슨 과정? 등적. 걔는 W가 0이구나. A에서 B로 갈 때 니체가 외부의 한 일해양은 얼마라고? 그래프 안에 면적을 다 구하면 되죠. 그럼 얘는 3P0에 2V0를 곱하는 것 같지. 그럼 얘는 6V0가 됩니다. 6P0, V0. 되게 쉽죠? 그럼 마지막 하나요. A에서 C로 갈 때 외부의 한 일해양은 얼마야? 면적이 없지, 그치? 등적이면 일해양이 0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자, 그럼 온도 변화도 쓸 수 있겠어요? A점은 온도가 얼마? 3P0, V0. B점은 온도가 얼마? 3P0에 3PV0. 됐죠? PV를 곱하면 온도값이 됩니다. A는 3, B는 9, C는 1. 됐니? 그럼 온도도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우리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이 시험 문제 다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4번이요. 82페이지 4번. 자, A점 찍었어요. B점 찍었어. C점 찍었어. 자, A에서 B로 가는 거 무슨 과정? A에서 B로 가는 거 무슨 과정? 됐나요?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꼬부라져서 가야 돼요. 됐니? 원래는 구부러져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직선으로 가고 있죠? 왜? 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꼬부라져서 가야 돼요. 그럼 A점과 B점의 온도가 똑같니? A점 온도가 얼마야? 3. 얘는 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세요. Y축이 X축이 다르지? 되니? 잘 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가. 갑자기 그래프가 X축, Y축이 바뀌었어. A점은 여기 찍혀 있고요. C점은 여기 찍혀 있고요. B점은 여기 찍혀 있는데 얘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지. 선생님 A는 A에서 C로 가는 C에서 A로 가는 거 등적이요. B에서 C로 가는 거 등압이요. 얘는 직선으로 가요? 꼬부라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기가 T라고 되어 있는 거 맞지? 보여요? 보여? 여기가 P라고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렇다면 C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온도가 AC가 똑같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등온이지. 됐니? 그럼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얘가 등압이죠. 자, 그럼 부피 값을 구해볼까? PV가 나와 있으니까 부피는 누가 제일 클까요? PV는 T라 그랬죠. 그치? 그러면 V는 P분의 T죠. 여기가 P고요. 여기가 3P. 여기가 T고요. 여기가 2T니까 A점은 P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T가 나오겠니? 이런 뜻이죠. 그치? B점은 P에다가 부피 얼마를 곱하면 2T가 나오겠니? C점은 그렇죠. 얘는 3P에다가 얘는 P에다가 얘는 P에다가 C의 부피를 곱하면 T가 나오겠죠. 이건 A의 부피고요. B의 부피, C의 부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T와 P가 나오면 부피를 구하고 부피와 압력이 나오면 온도를 구하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이 나왔으니까 부피를 구해야 되지. 그럼 누가 제일 크니? 부피는 얘요? 얘랑 얘랑 같으면 되지. 얘랑 얘랑 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3P니까 얘가 3V가 되겠네. A보다 3배 큰 거 맞지? 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3을 한번 넣을까요?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돼? 6을 넣어야지. 그럼 부피는 B가 크고요. C가 크고요. A가 크죠. 비율은 6대 3대 1.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부피는 증가하니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6배 커집니다. A에서 B는 무슨 과정이에요? A에서 B는 무슨 과정이에요?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변하고 부피도 변했지. 온도 증가, 부피 증가. 압력도 변하죠? 압력 감소. 됐나요? 그럼 압력은 감소, 부피는 증가, 온도 증가 써있나요? 압력은 감소, 온도는 증가, 부피 증가. 아무데도 안 써있죠. 짝대기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용으로 만드는 거죠.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열을 방출한다. BC 과정은 어떻게 돼? 등압이죠. BC 과정 온도 낮아진 거 맞지? 온도가 낮아지면 1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럼 열량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나가버려야 되죠. 됐나요? 이것도 동그라미입니다.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0이다. CA 과정 무슨 과정? 등온 변화야. 등온 변화면 여기 있죠. 일의 양이 0이 아니 디그레스. 과정을 찾고 들어있는 뜻을 찾는 게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과정은 4가지밖에 없어요. 이 4가지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건 총 8가지가 되겠죠. 이 4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압력, 부피, 온도 됐나요? 압력, 부피, 온도. 그래서 부피와 압력이 나오면 온도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처럼 압력과 부피, 압력과 온도가 나오면 부피를 구하는 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체는 압력, 부피, 온도가 삼총사입니다. 그러니까 PV를 곱하면 T가 나오는 게 삼총사인 거죠. 그 삼총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연력학 법칙인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 파트는 한 번 더 복습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웁니다. 이 법칙은 그냥 간단한 과학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1법칙에 포인트를 맞추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요. 2법칙에 가면 별로 어려운 공식이 절대로 없으니까 얘는 Q에 델타 U에 W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쓰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됐나요? 복습해주세요. 그래서 복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숙제는 전부 다 나간 다음에 내릴 건데 할 수 있는 사람은 건드려 보세요. 83페이지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